67살 되던 해까지 나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웠던 그 집에서 조용히 혼자 숨을 거두리라고. 아내는 5년 전 떠났고 아들 민재는 12년 전 고속도로에서 검은 얼음 위 사고로 죽었다. 그 이후 나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러던 3월 화요일 아침, 집 전화가 울렸다. 아동보호센터 직원이라는 여자가 말했다. 강태식 씨, 아드님께 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35년 동안 토목기술자로 일하며 다리와 수철이 시설을 지었다. 정년 후에도 가끔 자문일을 했지만 하루하루는 텅 비어 있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신문을 읽고 마당을 쓰고 저녁은 혼자 먹고 뉴스를 보다가 잠든다. 친구들은 가끔 포커를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었다. 외로움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아내 수진이가 죽은 뒤로, 사실 민재가 죽은 뒤로 이미 17년째였다. 전화기 너머 여자, 김서연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재 씨가 13년 전에 잠시 사귄 여자, 최은지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최현우, 지금 12살이에요. 은지 씨가 췌장암 말기라 이제 시간이 얼마 없대요. 할아버지께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그게 가능해요? 출생신호에 아버지란에 민재 씨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3일 후,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4층 428호에 들어섰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해골처럼 말라 있었다. 검은 머리, 퀭한 눈이 그 옆에 앉은 아이는 작고 마른 12살, 검은 곱슬머리에 너무 늙어 보이는 눈. 민재 눈이네요. 김서연이 낮게 말했다. 최은지 씨, 강태식 씨 오셨어요. 여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웠어요.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13년 전 그녀와 민재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그 관계를 반대했다. 집안도 다르고 너는 큰 회사를 이어받을 몸인데 가난한 여자와 어떻게 하냐고 압박했다. 민재는 결국 헤어졌고 그때 이미 은지는 임신한 상태였다. 민재는 모르고 죽었다. 그 애가 헤어지자마자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이 민재를 너무 세게 밀어붙였어요. 결국 민재는 죄책감의 사고가 아니었어요. 자살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덧붙였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숨겼어요. 당신 가족이 평생 모르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혼자예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 나는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터졌다. 내가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다.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스케치북에 검은 갑옷을 입은 전사를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현우는 내 집에 들어왔다. 2개의 낡은 캐리어와 스케치북 하나. 나는 객실을 정리하고 새 이불을 깔았다. 여기가 내 방이야. 원하는 대로 바꿔도 돼? 현우는 대답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닫았다. 첫 2주는 지옥이었다. 아이는 거의 먹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새벽에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두드리면 침묵뿐이었다. 나는 민재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야구 글러브, 고등학교 일기장, 졸업사진. 이거 내 아버지 물건이야. 보고 싶으면. 현우는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중얼거렸다. 아빠는 왜 나를 버렸을까?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갈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는 조금씩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였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12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미워요.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네요. 그 말은 조용한 칼이었다. 학교에서 아버지 아들 캠핑 행사가 있다고 하자 현우는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다.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대신 갈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는데. 그날 밤, 현우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그 품은 차가웠다. 8개월 후, 현우가 야구팀에 들어갔다. 오른쪽 외야수. 거의 매번 삼진. 그런데도 매 경기 끝나면 내게 말했다. 아빠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칼날이 느껴졌다. 1년 뒤, 현우의 스케치북에서 떨어진 그림 한 장을 보았다. 전사 갑옷에 새겨진 이름 최강현. 엄마 성 플러스 할아버지 성을 합친 이름이었다. 이 이름 써도 돼요? 현우가 낮게 물었다. 법적으로 봐고 싶어요. 최은지 강현우. 엄마 이름도 할아버지 이름도 모두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가장 아끼는 걸 다 부숴버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년이 지난 지금 현우는 16살이 되었다. 키는 나보다 크고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나 낮아졌다. 토요일 아침이면 여전히 팬케이크를 같이 만든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다. 가끔 현우가 속삭인다. 할아버지, 제가 커서 대학 가면 할아버지는 또 혼자예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 줄게요. 엄마가 당한 고통 100배로 돌려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12년 전 저지른 선택의 대가는 지금 이 집에서 매일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